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은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인 앱스코 호스트에 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다양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내 전공에 맞는 정보 탐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인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호스트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본 다음, 앱스코호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알아보고, 또 전공별로 사용할 수 있는 맞춤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공별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다음, 기본 및 상세 검색과 검색 결과의 이용 방법부터 다운로드, 저장, 반출, 인용 기능 활용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앱스코호스트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호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호스트인데요. 이 앱스코호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혹시 앱스코호스트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 매거진, 이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호스트입니다. 자, 그럼 앱스코호스트 인터페이스에서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450여 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구독하는 것에 따라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많은 기관들이 구독하고 있는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몇 가지 가져와 보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10,000종 이상의 저널, 매거진, 업계 출판물을 포함하고 있고요. 심리학, 교육학, 공학, 의생명학, 물리공학 등 각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널 원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주제 분야의 전 세계의 주요 지역에서 발행된 저널의 원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서치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원문, 저널 및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별표 표시된 데이터베이스 저널들은 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앱스코의 독점 제공 저널 리스트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아카데미 서치라는 데이터베이스는 버전별로 제공되는 종수에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엘리트, 프라이머, 컴플리트, 얼티메이트 4개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각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경영경제 분야인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약 3,600종 이상의 비즈니스 관련 매거진, 저널, 업계 출판물을 포함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 2,500종 이상이 피어 리뷰된 저널입니다. 비즈니스 소스는 저널뿐만 아니라 비저널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유명한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예를 들어 상장 기업들의 수합 분석 및 기업 보고서나 각 나라별 국가 경제 보고서, 주요 산업별 보고서, 케이스 스터디 모음 등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제 분야별로 비즈니스 소스에서 제공하는 주요 원문, 저널 및 매거진 리스트입니다. 해당 리스트는 추후 보내드리는 교육 자료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소스도 마찬가지로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에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분야인 Education Source입니다. 교육학 분야의 학술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로 교육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2,100종 이상의 저널 및 매거진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학 데이터베이스인 에릭에 색인되어 있는 700개 이상의 저널 원문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원문 제공 저널 및 매거진 리스트도 추후 보내드리는 교육자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에듀케이션 소스도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공학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인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Source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팀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이며 과학기술 분야 및 신기술의 비즈니스 및 사회적 역량까지 폭넓은 공학 분야 주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공하는 저널 및 매거진 리스트는 추후 보내드린 교육자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의 차이가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를 제공하고 있는 APA 피지인포 and APA 피지 아티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는 동일하게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심리학 및 정신분석학 분야의 서지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APA 피지인포는 서지 데이터베이스로 원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서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540만 이상의 레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이 레코드는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ABA 시소러스를 통해서 심리학 분야의 정교한 검색이 가능하지만 원문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피지 아티클스는 서지뿐만 아니라 원문을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120여 종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APA 피지인포에서 검색되는 서지 데이터베이스에 원문을 제공하는 게 APA 피지 아티클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 관련 분야 학술 연구에 필요한 소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소시 인덱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종수는 앞에 표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미국 사회학회에서 제공하는 컨퍼런스 페이퍼를 3만 건 이상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시 인덱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컨텐츠 리스트입니다.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앤드 매스미디어 관련 분야 학술 연구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앤드 매스미디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CMMC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CMMC 데이터베이스는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가장 폭넓고 핵심적인 연구 정보원으로 다양한 학술 논문과 매거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는 수, 그리고 피어 리뷰되는 원문 수, 웹 오브 사이언스에 등록된 학술 저널 원문 수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주요 원문 및 매거진 리스트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타 제공사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프리미엄 학술 저널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분야별로 대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내 전공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살펴볼 때는 앞의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보이시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시고 예를 들어 나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교육학 분야는 에듀케이션 소스가 있다 하실 경우에는 소속 기관 도서관에서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앞서 소개해드린 데이터베이스를
기관에서 어떻게 찾아서 접속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서관 또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 상단 메뉴바에서 전자자료, 학술 DB, 이 저널 등을 찾아서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 명을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검색했는데 안 나타난다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일 확률이 높고요. 검색해서 나타난 데이터베이스 명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접속을 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동일한 페이지가 나타나실 텐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업데이트되면서 이전보다 더 직관적인 메뉴 구성과 최적화된 UI로 한 단계 진화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따라서 왼쪽에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는데요. 보이시는 마이 페이지는 인터페이스 내에서 검색한 자료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개인화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장뿐만 아니라 최근 검색 기록을 확인하거나 알림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마이 페이지 기능은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기본 검색창 상단에는 상세 검색, 그리고 왼쪽에서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면 소속된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들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의 장점 중 하나가 앱스코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을 다중 선택하거나 모두 선택해서 한 번에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앱스코스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다 하실 경우에는 주제 분야별로 하나하나 선택하셔도 되지만 다양한 주제 분야를 포함해서 한 번에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실습을 위해서 전 주제 분야인 아카데믹, 그리고 비즈니스 경영 경제, 그리고 에듀케이션, 교육학까지 한번 선택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우측에는 상세 검색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검색을 수행하시다가 새로운 검색으로 이동하실 때는 왼쪽에 있는 검색 탐색 도구에 새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검색은 기본 검색창에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한데요. 요즘 핫한 이슈인 Artificial Intelligence, AI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내가 선택한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검색 수행이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36만 건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수행하다가 새로운 검색을 이동하고 싶으실 경우 새 검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상세 검색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필드를 사용해서 좀 더 구체화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행 추가를 누르시면 최대 7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하고요. 전체 필드 검색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필드, 예를 들면 저자, 제목, 주제어 또는 ISSN 등 원하는 필드를 선택해서 구체적으로도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앱스코스트 기본적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검색을 수행하였다면 검색 결과를 어떻게 이용하고 또 이용한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거나 반출하거나 인용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실시하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검색 결과 하단에 검색창 하단에는 빠른 필터가 제공되는데요.
이 빠른 필터는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필터로 검색 결과에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검색창 하단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검색을 수행하시고 아래 36만 건 검색 결과에서 빠른 필터 적용은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널뿐만 아니라 비저널 또는 매거진, 다양한 자료 유형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자료 유형 검색 결과 중 내가 살펴보고 싶은 자료 유형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해서 학술 저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빠르게 적용이 되고요. 적용된 결과 22만 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도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필터 선택이 가능하고요. 오늘 실습은 최근 5년 사이에 출판된 AI 관련 저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으로 필터를 적용했더니 15만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다시 정렬이 되었습니다. 이 검색 결과에서는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색인도 함께 검색이 되기 때문에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검색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색 결과 중에서 나는 원문이 있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풀 텍스트 필터를 눌러주시면은 원문이 적용된 검색 결과로 정렬이 되고요. 7만 8천 건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혹시 나는 이 저널들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때는 해당 필터를 눌러주시면은 7만 5천 건 정도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오디오가 잘 안 들린다고 네,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다른 분들은 잘 들리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참석자분의 컴퓨터 오디오 상황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오디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빠른 필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빠른 필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필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 하단에 있는 모든 필터를 누르시면 빠르게 적용했던 필터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필터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선택한 제한 항목에는 방금 빠르게 적용했던 필터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X를 누르시면 필터가 제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아래로 내려보시면 출판 연월일 같은 경우에는 빠른 필터에서는 1년, 5년, 10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사용자 정의 범위를 통해 구체적인 연월일을 입력해서 검색 범위를 좁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예를 들어 앞서 제가 오늘 실습을 위해서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선택했는데요. 그중 한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만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셨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필터에서는 선택된 데이터베이스만 나타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유형은 앞서 자료 유형에서 선택했던 필터와 동일하고요. 학술 저널 유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술 저널만 적용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주제 필터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연관돼서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사용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나 궁금하실 때 살펴보면 좋은 필터 중 하나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주제어 옆에는 괄호에 사용된 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해서는 보시면 머신러닝이라는 주제어가 함께 검색이 많이 된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더보기를 눌러서 더 다양한 주제어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제어를 살펴보면서 함께 검색하길 원하는 주제어들을 선택하신 다음 적용을 눌러주시면 해당 키워드도 적용된 검색 결과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판물,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나는 검색 결과에서 특정 출판물을 또는 특정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보시는 것처럼 출판물 같은 경우는 243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크롤하면서 살펴보지 마시고 검색창을 사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출판물을 검색하시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언어, 그리고 지역 필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와 지역 중에서 내가 특정해서 살펴보고 싶은 결과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필터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필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원문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용 가능한 옵션을 누르시면 PDF 또는 온라인 전문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PDF는 저널에서 제공하는 원문 PDF 버전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버전이고요. 온라인 전문 버전은 PDF와 내용은 동일하지만 PDF가 아닌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HTML 버전입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두 가지 버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DF 버전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PDF 풀텍스트라는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용 가능한 옵션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PDF 같은 경우에는 저널에서 제공되는 PDF 형식 그대로의 원문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문 보기는 내용은 동일하지만 HTML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독성 있게 텍스트를 위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버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조금 더 텍스트를 행 구분 없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목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PDF 버전에서는 스크롤을 내리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읽어야 했다면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목차를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으로 선택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에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서 논문 내용 전체를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한국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로 선택을 해주시면 논문의 전체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데요. 논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저널 컨텐츠도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 번역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 내용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요. 첨부되어 있는 표 내용도 함께 번역해서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이 번역 기능은 PDF가 아닌 온라인 전문 보기 버전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 결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통해서 앞에 보이시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책갈피 아이콘은 북마크로 개인화 옵션으로 북마크의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SNS의 좋아요와 비슷한 기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 자료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참고해서 과제나 연구에 사용하고 싶다 하실 때는 빠르게 이 북마크를 눌러주시면은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용부터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북마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저장을 누르시면 이 항목들이 빠르게 저장이 되면서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서 방금 저장한 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 우측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타나고요. 인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은 자료를 참고해서 과제든 논문이든 작성하실 때 참고문헌을 필수적으로 작성하실 텐데요. 참고문헌을 작성하기 위한 인용 도구입니다.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 탭에서는 원하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선택해서 변형된 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서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 해당 스타일에 맞게 변형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고요. 만약 나는 엔드노트나 랩워크스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인용 정보 내보내기 탭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인용 사항을 반출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추가는 북마크와 비슷하지만 북마크는 항목을 그냥 저장하는 기능이었다면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개별 폴더를 만들어서 해당 프로젝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추가한 항목은 마이페이지 프로젝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내가 생성한 프로젝트에 또 저장한 항목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공유는 이 검색 결과의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다운로드는 원문 또는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문 다운로드도 PDF만 제공할 경우에는 PDF로만 다운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전문도 함께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전문 또는 PDF 두 가지 버전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메타데이터는 PDF, 워드, CSV, XML 다양한 형식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되는 메타데이터는 이 개발 결과의 상세 정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상세 정보 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관리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구들은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측 상단에 나열되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다양한 도구는 개별 항목 우측 상단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개 또는 한 번에 최대 50개까지 선택해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페이지에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50개로 확장하신 다음 다중 선택하시거나 또는 전체 선택을 하시면은 우측에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구를 클릭하시면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다운로드, 저장, 프로젝트 추가, 인용 반출이 가능한데요. 다만 참고해 주실 부분은 다운로드 같은 경우에는 다중 선택을 하였을 경우에는 메타데이터만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별 원문은 개별 결과에서 다운로드를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인용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인용을 반출하면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한 번에 텍스트를 반출하거나 서지거리 도구 형식으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영상은 앱스코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오늘 교육과 같이 더 다양한 교육을 매월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앱스코 코리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서 이 교육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 확인 후 원하시는 교육이 있으실 때 신청하시고 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전공별로 맞춤화된 데이터베이스 잘 찾으셔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유용하게 사용해 보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앞으로도 앱스코스트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